이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로 일본 작품이겠죠?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이 탄탄한 팬층을 가진 이유는 방대한 시장 덕에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기 때문이며 개중엔 영화 이상으로 리얼한 작품도 존재하는 등, 즉 표현 방식이 애니메이션일 뿐 영화를 능가하는 작품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만든 거장 중 상당수는 과거 일본에 치열했던 학생운동을 겪은 세대이기에 그들의 작품 속에는 계엄령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네, 이번 주제는 만화, 애니메이션 속의 계엄입니다. 일본에선 치안 출동이라고 하지요.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계엄령은 주로 두 가지 맥락에서 다뤄집니다. 하나는 가상의 디스토피아나 SF 세계관에서 국가 권력의 폭주를 보여주는 장치로 쓰이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일본 현대사의 실제 사건인 이이옥 사건을 소재로 한 역사물이죠. 이이옥 사건은 1936년 급진파 장교들이 천황의 친정을 요구하며 벌였던 쿠데타였습니다. 다음날 계엄이 선포되어 그들은 진압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진압한 통제파가 실권을 잡으면서 일본은 걷잡을 수 없는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즉 일본의 크리에이터들은 말합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가 평화로운 시기에 무력을 행사한다면 그 칼끝은 결국 국민을 향하고 우릴 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섬뜩한 경고를 담은 작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0년대 일본 영화계는 위기였습니다. TV 보급과 오일 쇼크로 인해서 영화판이 축소되자 많은 영화감독 지망생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발길을 돌렸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건담의 토미노 요시오키, 그리고 오시 마모루였습니다. 오시 마모루는 학생운동 경력이 있어 작품에 정치색이 짙었는데 생계를 위해 참여했던 패트레이버 TV판을 거쳐 1993년에 개봉된 극장판 2편에서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1999년 세기 말 동남아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츠게는 자위대 PKO 활동을 하던 중 교전을 하게 되나 상층부는 전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에 교전 허가를 내지 않았고 결국 츠게는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무력을 가진 나라 츠게는 가짜 평화에 젖은 일본의 전쟁이란 현실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경찰 조직의 일부지만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 하지만 미국에게 완전 종속된 기이한 안보구조, 그가 미군 스텔스기를 해킹해 다리를 폭파시키자 정부는 미일 동맹이 깨질 것을 우려해서 자위대의 실수로 덮으려고 하고, 이에 분노한 자위대와 경찰이 대립하자 정부는 자위대를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도쿄 도심에 레이버 부대를 배치합니다. 사실상의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죠. 이렇게 국민이 경찰과 자위대에 총구에 내던져지지만 권력자들은 서로의 책임을 돌리기만 바빴고, 이에 도쿄, 일본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작품의 백미는 로봇 액션이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지만 국방색 탱크가 서 있는 이질적인 풍경, 즉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권력자들의 알력 다툼으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이런 한심한 작태를 벌이는 경찰 상층부의 주인공 고토대장은 일갈하지만 그들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것이 제일인 네마시의 국가, 일본 정치와 사회를 꿰뚫는, 하지만 우리도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블랙 코미디라 할 수 있죠. 오토모 카치히로의 아키라는 우리에게 도쿄올림픽 예언 혹은 폭풍소년으로 더 잘 알려졌죠. 배경은 제3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네오도쿄. 부패한 정치에 대한 시위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사실상 상시적인 계엄 상태입니다. 작중 군부의 실세인 대령은 소요 사태를 핑계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소요는 정부의 비밀 실험이 그 원인이었죠. 계엄은 본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 독재의 도구가 되며 관료제가 국민을 시스템 유지를 위한 소모품으로 여기는 순간 국가는 괴물이 되고 국민은 고통받습니다. 아키라는 그 파국을 압도적인 작화로 보여주며 세계에 남을 명작이 되었죠. 일랑은 앞서 소개한 오시마모루가 원작을 쓴 켈베로스 사가의 일원입니다. 이곳은 독일이 승전한 가상의 1950년대 일본이 패전한 상황을 그리죠. 정부는 구제적 지위 상승을 위해서 고도 경제 성장을 추진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권이 무너진 노동자,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의 시위가 이어지자 이를 무력으로 짓밟기 위해서 수도경 특기대를 신설합니다. 이들을 지옥의 파수꾼, 케르베로스라 부르죠. 일본이란 지옥을 만든 권력제를 지키는 개란 뜻입니다. 여기는 패러렐 일본인 거 참고하시고요. 이들은 개란 이름답게 맹목적으로 권력제에 복종하여 잔혹하게 반정부 인사를 학살합니다. 하지만 토사구팽이라고
반정부 세력의 기세를 무너뜨린 순간 정부에게 이 사나운 사냥개들은 짐이 되기 시작하지요. 권력은 특기대를 해체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 출신 여성을 미끼로 특기대 최정의 후세를 몰락시키고 이를 빌미삼아 특기대를 해체하려고 했지만 사실 후세는 비밀 조직 일랑의 일원으로서 이 공안 조직을 섬멸하는 게 목표였죠. 그리고 후세는 공안을 섬멸함과 동시에 사랑했던 여인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처리합니다. 계엄을 위한 시스템이 되어 인간성을 포기한 후세가 살아가는 늑대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 나아가 개인이 인간성을 상실하며 권력에 희생당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죠. 잔영의 테러는 군대가 행정을 장악하는 법적인 계엄령보다는 테러로 인한 사회적 공황과 공권력의 무력함에 더욱 집중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 텅 빈 도쿄는 계엄 상황과 다를 바가 없죠. 이 작품은 패트리버2와 마찬가지로 전후 일본의 가짜 평화와 미국에 내준 주권 문제를 다룹니다. 작중에서 일본의 관료는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이 혼란기를 미국이 직접 주도하면서 일본의 안보를 미국이 휘두르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요. 소년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행해진 정부의 불법 인재 실험을 폭로하려 했지만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사건은 더욱 커집니다. 예전에 영상으로 다루었듯 기동사 건담에서 우주세기는 하나의 축으로 보면 지구연방군이 스페이스 노이드에 대해 내린 계엄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스페이스 노이드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했고 이에 반발한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그러자 이렇게 짓밟힌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비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지요. 이후 자비가를 진압한 연방정부는 티탄즈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계엄체제에 들어가고 이에 내부조직 애고가 반발하며 전쟁의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사태를 수습한 연방정부는 티탄즈의 죄를 뒤집어 씌워 정리하고 마라는 치안경찰을 만들어 또 다른 계엄에 들어가지요. 한번 시작한 계엄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문명이 멸망할 때까지 우주세계는 끊임없이 계엄이 지배하지요. 토미노 유효키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질서라는 이름으로 내려지는 국가의 폭력을 경고했고 이로 인해 이후에는 스폰서조차 제대로 안 붙게 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권력의 이름으로 내려진 계엄, 이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짓밟히는 평화를 묘사했습니다. 일본엔 또 다른 거장이 있죠. 스튜디오 지브리의 미야자키 하야오입니다. 그는 판타지를 주로 그리기에 탱크가 도심을 점령하는 현대적 계엄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폭력이 일상을 짓누르는 전시체제의 광기를 묘사하지요. 다만 그 묘사는 지극히 은유적인데요. 단편 뮤직비디오인 오니어마크에서는 권력의 억압, 공권력의 폭력이 살벌하게 그려지지만 그럼에도 감동적인 내용을 중심에 넣어 편안하게 볼 수 있되 메시지가 대조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원령공주 이후의 작품들은 본격적으로 국가의 폭력을 묘사합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는 국왕이 전쟁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거리에서 행진하며 시민들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하울마저 전쟁의 도구가 되지요. 이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전쟁 도구로 동원하는 상황, 사실상의 계엄에 대한 냉소가 깔려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일본은 우인영화라고 하지만 사실 이 작품은 반전영화입니다. 작품 내내 국민의 사상을 감시하는 특별 고등경찰의 그림자가 보이며 군국주의는 사회의 숨통을 죄어가며 국가를 병영국가로 만들지요. 하늘을 날고 싶었던 청년을 희생시키는 전투기를 만들며 꿈과 인생 모두를 잃어버리며 무너집니다. 그저 주인공이 호리코시 지론이 우인영화다 이렇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일본의 콘텐츠는 국가의 폭력을 상시 강조했지요. 그런데 위 작품들에는 소름돋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작품 속에서 국민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시마모는 이를 두고 전쟁을 TV 속 쇼처럼 소비하는 문화라고 일갈하지요. 패스레이버에서는 소수의 경찰이 나설 뿐 시민들은 구경꾼이고 잔영의 테러의 경우에는 주인공 중 하나이자 민간인인 리사의 존재감을 극도로 낮춰 국민의 무력감을 연출하기도 했지요. 즉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거장들은 당신들의 무관심 때문에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때 국민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마지막엔 움직일 수도 없게 됩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강력한 군대나 로봇이 아니라 결국 깨어있는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것, 그것이 일본이 만든 훌륭한 문화, 애니메이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